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엄청 덥다가 비가 한번 오고 오늘은 온도는 32도인데 습도는 좀 낮아졌나 봐요. 굉장히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습도만 돼도 뭐 한 40도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근황 토크를 올려보면은 제가 한 9일 전인가요? 얼마 전에 땡볕에서 이런 식으로 뭐 무박종주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훈련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거의 한두 시간씩 걸어 다니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댓글을 보면은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무리하지 마라. 너 옛날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막 이렇게 건강 좀 챙겨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 형님 누님들은 이미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본 거야. 그런 일들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형외과 91,500원, 약국에서 만원. 약값으로 병원비로 지금 10만원을 오늘 썼거든요. 제가 원래 무릎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뛰는 거, 요즘에 런닝 뭐 그런 게 유행이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진짜 걷기만 했는데도 이거 보세요. 손가락이 무릎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물이 찼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 통증은 그냥 참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는 바로 또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국립공원 무박종주 컨텐츠는 조금 안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수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릎은 제가 좀 원래부터 안 좋아갖고 고칠 때 확 고쳐야 되거든.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대충 한 보름 전쯤에 6월 24일 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농림지역 단독주택 짓는 거를 일반인들도 허용을 해주겠다. 와, 장난 아닌데 24일 날 그날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을 하겠다. 이게 무슨 법으로 들어가냐면요, 농지법이 아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약칭으로 국계법, 국계의원이 아니고요,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이에요. 법 제정 절차인데 우리가 뭐 알 필요 없고요. 여기 국무회의 상정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해서 6월 24일 날 의결을 했다. 그리고 바로 공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계의원법 아니고 국계법 시행령이다. 7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내용은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흰색 글씨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주황색, 노란색 글씨만 3개 정도 빠르게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취락지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뭐 자연 취락지구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보호취락지구를 만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대형 축사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좀 막겠다. 그래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 체험장들 이런 것도 허용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해준다는데, 뭐 읽어보면은 법 조문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글쎄요, 뭐 이게 당장은 특별한 효과가 나온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상징적인 법 조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그림을 보면은 태양광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통밥 굴리세요. 태양광 관련된 건가 보다. 원래 기존의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뭐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 중에서 공작물 설치가 뭔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래도 지금 느낌 안 옵니다. 그죠? 자세하게 사례를 보면은 옹벽, 굴뚝, 광고탑, 지하 대피소, 태양광. 이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냐면은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설치했잖아. 태양광을 예를 들자면 철거한 다음에 재설치할 때 기존 범위 내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다시 재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한 게 뭐 한 10년, 5년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날씨는 철콘도 30년밖에 못 버티는 아주 극한의 기후인데, 태양광 같은 전자장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더 버티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잖아. 곧 아니면은 뭐 철거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고치느니 그냥 새로 심는 게 더 쌀 수도 있고요. 그쵸?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앞으로 발생을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에 허가된 범위 안에서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선언적, 상징적인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법률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스윗합니다.
굉장한 특혜 시비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뭐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내가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거잖아. 한 20년, 30년 정도 되니까는 도저히 못 쓰겠어. 그래서 기존에 허가된 범위, 예를 들면은 뭐 한 30평 규모로 다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부수고 짓게 되면은 그때는 건축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짓는 거를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농귀촌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체류 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생활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주겠다. 요거는 옛날 법을 좀 먼저 봐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했죠. 농업보호구역, 상대농지라고 했잖아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은 일반인은 절대 불가능했었다. 진짜 농업인만 가능했었다. 상대농지에서는 세모. 뭐야? 저도 잘 몰랐어요. 요거가 옛날에는 저도 상대 농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농업인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원래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일반인도. 국계법이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게 되면은 이 아래 부분 보세요. 농업보호구역 안에 1000제곱미터 미만짜리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과목이 뭐냐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거고 농지법 32조로 가게 되면은 농업인만 지을 수 있다고 문구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도 지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농지 전용 허가를 그러면 받아오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요건은 네모 반듯한 바둑판식의 농지면 안 되고 투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농업인들을 위한 무슨 뭐 생활시설, 판매시설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오면은 건설하게 해주겠다. 따라서 국법에도 상대 농지는 일반인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내용을 설명드리냐면은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보도자료가 이해되는, 법이 바뀌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농림지역의 일반인 건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농림지역이 뭘까? 첫 번째로 보전산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뭐 단독주택 불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원래 됐었습니다. 그죠? 다들 이거 원래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한 1.2%밖에 안 돼요. 극소수의 면적이고요. 여기는 기존에 어떻게 가냐면 농어가 허용. 이게 왜 그러냐면은 농업진흥구역이 내지는 농업보호구역이 안 적혀 있는 데는 농지법상으로 보수적으로 진흥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일반인들이 짓는 거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요번에 요거를 허용하게 해주겠다. 따라서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오예 농림지역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손대는 게 뭐냐면은 진흥구역을 손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땡볕에다가 집 줘놓고 뭐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개구리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여기 손대실 분은 없고 이 위에 있잖아요.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라든지 공익용산지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 요즘에 우리들이 찾는 그런 귀촌지로서 경치도 끝내주고 장난 아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야 법 바뀌었으니까 요거 사갖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은 전재산 그냥 홀라당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딱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 초록색 부분 원래 됐었던 거예요. 그죠? 저는 원래 안 되는 줄 알았었고 뭐 1000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해진다. 어느 부분에서? 이 빨간색 부분에서 이 위에 보전산지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법은 시행령 별표 21에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농어가주택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농어가주택이란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 일반인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땅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농림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문구가 없어야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는 문구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요거만 딸랑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영상을 만약에 300개 정도 여태까지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 중에 요런 케이스를 본 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냥 요것만 딸랑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입지가 막 좋진 않았어요. 뭐 개구리들이 많은 그런 절대농지 느낌도 좀 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우리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귀촌 선호 입지랑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만약에 본인이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런 땅이다 하면은 대박 난 겁니다. 거의 농업진흥구역에서 상대 농지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상대 농지보다도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일반인들은 전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런 농지를 특별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땅은 이미 이런 호재를 반영을 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법이라는 거는 가속도, 방향성이 좀 있거든. 하나를 이렇게 풀어줬다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뭐 상대 농지랑 절대 농지도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